그럼 이제 수치상으로 볼 때는 네. 아까 이제 양적인 면에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올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성과가. 네네. 그러면은 올해가 더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올해가 일단 캐파 늘어나는 것만 해도 지금 그 50% 이상 캐파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 하고 장기 공급 계약 맺는 것들은 여기 실적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왜냐면 3년씩 쪼개서 나눠져서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2025년까지 실적이 추가로 애드되는 부분에 대한 멀티플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딱 현재까지의 시점만 실적에 반영해서 PER을 준 거니까. 그리고 PER은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일회성 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더 싼지 보려면 PER을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로 나누면 PEG라고 해요. PEG가 1 미만이면 싼 거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압도적인 성장주인데 근데 이거 제가 구해봤더니 포스코 케미칼 빼고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LG 엔솔, 삼성 SDI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나누면 1 언더거나 1 초반이에요. 전혀 비싸지 않은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 벌어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숫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른 업종까지 비교하려고 갖고 왔는데 매출도 이렇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늘어나는 업종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건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거고요. 다른 업종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좋아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하이브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8% 마이너스 예상하고 있고 건설기계도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업종이 있고 네, 음식료 이렇게 있고 음식료는 저거보다 성장이 안 나고 로봇은 공부는 해봤는데 숫자가 안 찍혀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SPG만 좋게 보는 이유가 유일하게 지금 4천억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4천억대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로봇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펀더멘털 탄탄한 실적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SPG가 만드는 그 부품이 감속기인데 전부 일제거든요.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감속기를 쓰는데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감속기를 국내 로봇 회사에 납품을 해요. 근데 규모는 작아요. 100억 단위인데 이게 100억, 300억, 500억, 1000억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품질도 떨어지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SPG가 만드는 감속기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감속기를 만드는데 감속기를 주력으로 더 가장 빨리 양산하는 데가 SPG이기 때문에 SPG 같은 회사는 로봇 관련된 주지만 유일하게 숫자가 찍히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고 SPG도 감속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우리 가전제품에 있는 모터 거의 독점이에요. 산업용 모터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유익 있게 봐야 되고 근데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를 전반적인 업황이 다 좋아지는 건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를 주도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그 폐배터리 이런 쪽도 네. 좀 아시나요? 폐배터리는 그 폐배터리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기술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나오려면 못해도 2030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폐배터리는 일단 그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세비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하고 있긴 한데 그 아직까지는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실 때 양극재 이게 지금 양극재 소재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앞으로 추정되는 실적을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더 가져가. 무조건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악성 댓글 달리는데 아니 좀 진짜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숫자가 꺾일 때 성장률이 둔화될 때 파시면 돼요. 근데 아직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일 비싼 거가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조차도 55% 올해 내년은 더 늘어나요. 내년은 60%대 가까이 늘어난다. 포스코 케미칼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왜냐면 40조짜리가 매출하고 이익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양극재만 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를 해요. 음극재도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조단 1조 투자해가지고 음극재 캐파도 늘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하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돼요. 근데 음극재를 하는 걸 밸류에이션 준다고 해도 과도하긴 해요.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리튬 생산하잖아요. 리튬을 원자재 딴에서 갖고 오니까 더 훨씬 에코프로비엠의 원자재도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수산 리튬 가공해서 한다 쳐도 캐파 자체가 워낙 포스코홀딩스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는 거를 그런 원자재 밸류체인 그다음에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것까지 다 감안하면 또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얘기하기 또 어려운 거죠. 네. 숫자가 매출 이 증가폭이 이렇게 큰데 네. 그래서 이걸 언제 파냐 저는 그걸 고민해봤더니 이게 분명히 50% 성장하다가 30%대 미만으로 꺾이면 소위 말하는 성장률이 반토막을 하면 그때는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눌릴 때? 빠질 때 사면 좋을까요? 빠질 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는 너무 부담되고 양극재 말고 뭘 투자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뭘 보고 있냐면요. 타 거기 나가서 뭐 나노 신소재 얘기하니까 뭐 나노 신소재 이미 꼭대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노 신소재도 자 도전제 말씀드릴게요. 도전제도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일단 숫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60% 수익 났어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의 이제 건식 공정이 수율이 안 잡혔는데 건식 공정에 이제 고체 도전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체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몇 개 없어요. 근데 고체 도전제를 나노 신소재가 만들어요. 테슬라에 납품하겠다는 것은 고체 도전제 기술이 갖고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나노 신소재가 실제 매출과 이익이 얼마 늘어나고 나노 신소재 캐파가 얼마나 증가되는 거가 주가에는 반영이 저는 100%는 다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캐파 기준으로 올해 나노 신소재 63% 매출 늘어나고 55% 영업이익 늘어나는데요. 이게 2024년에는요 80%가 늘어납니다. 매출과 이익이. 그러면 이 도전제가 같이 가면 무조건 이것도 같이 가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보세요. 2024년에 매출 130% 늘어나고 영업이 233% 늘어납니다. 이거는 캐파 증설한 게 숫자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나노 신소재 그럼 캐파가 얼마 늘어나냐? 5,000톤 미만에서요. 15,000톤, 25,000톤 5배 증가해요. 그럼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나노 신소재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요. 카본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잘 얇고 길게 소위 말하는 그 파우더 원재료를 갖고 와서 이 분산하는 게 엄청난 기술력인데 그걸 국내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고요. 그 분산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비싼 차, 그 타이칸 있잖아요. 네. 포르쉐 타이칸. 네. 거기 납품을 했는데 타이칸에서 이제 문제가 안 돼서 수율도 잘 나오고 하니까 타이칸 말고 마칸이라고 SUV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또 납품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그리고 봤더니 삼성 SDI가 주력을 하는 이제 차세대 BMW 모델, BMW 그 럭셔리 전기차들 있잖아요. i 시리즈. 그래서 BMW 전기차에도 이제 앞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구조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엄청나게 좋은데 충방전할 때 팽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의 위험성 때문에 도전제가 그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함량 자체가 지금 3% 미만인데 5%, 8%, 15% 나가면 거기에 쓰이는 도전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캐파가 5,000톤, 15,000톤, 25,000톤 늘어나는 거고 그게 숫자로 반영되는 거니까 나노 신소재 비싸죠. 나노 신소재 지금 평균보다 더 크잖아요. 43배인데 이게 30배, 20배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100%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증권사에서도 계속 목표가 상향하는 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네. 한 5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여윳돈이 네. 2차 전지에만 투자한다고 하시면 네. 어떤 종목들 사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2차 전지 중에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일단 50%면 무조건 양극재는 30%를 박아야죠. 근데 30%를 박는데 고객사별로 쪼갤 것 같아요. 5천만 원에 그쵸? 3천만 원에 5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양극재를 박는데 양극재를 어디를 박냐면 일단 저는 삼성 SDI의 포지션이 조금 커질 것 같거든요. 삼성 SDI의 주력으로 하는 지금 신규로 들어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 케미칼 비중을 조금 더 실을 것 같아요. 네. 야, 포스코 케미칼 높은데 제일 비싼데 이거는 음극재까지 하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NCA를 하던 업체가 아닌데 NCM이나 NCMA를 하던 데인데 에코프로미에 하던 NCA까지 포트폴리오 다각화됐다는 측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더 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3천만 원 중에 최소한 1,500은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좀 안정적이에요. 주가의 움직임이. 다른 거보다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1,500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말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LG화학하고 LNF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을 LG화학하고 LNF로 1,000만 원씩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1,500은 포스코케미칼, 네. 1,000만 원은 아니 3천만 원이죠. 아 그쵸. 3천만 원에 1,500이면 1,500을 포스코케미칼 50% 들어가고 25% 750을 LG화학하고 LNF를 들어갈 것 같아요. 750. 네. 그럼 나머지 2천은요? 나머지 2천은 이제 양극재가 아닌 다른 걸 사죠. 나노 신소재. 그런 것들. 네, 나노 신소재를 사고요. 셀은 안 사세요? 완성. 셀은 안 삽니다. 왜냐면 셀은 수익률이 소재만큼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2천 남았잖아요.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요. 나머지 2천에 1,000은 저는 당연히 나노 신소재를 사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쪽에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실리콘 음극재랑 도전재는 무조건 같이 가니까 세트로. 야, 2차전지 진짜 또 나노 신소재도 계속 경신 아닌가요? 네,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나노 신소재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신고가는 그 위로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나노 신소재 기간은 파는데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외국인이 사요.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1월 말, 1월 중순부터 계속 사죠. 요 빨간 거가 계속 보이시죠? 네. 네. 외국인이 이게 최근에 한 6, 700억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1조 3조네요. 네. 이제 1조입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네. 이거 3년, 5년 뒤에 5조 가 있지 않을까. 그 캐파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만 된다 치면. 근데 뭐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진짜 2차전지를 장기로 보면은 그때 가서 지금 그때 12만 원대라도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거는 LNF나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LNF는 네. 테슬라랑 계속 지금 관계가 있는 건가요? LNF 테슬라랑 관계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하는 게 30%고요. SK온이 20%, 30%가 테슬라 직접적으로 납품할 거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하는 것도 그 중에 최소한 30% 이상은 테슬라로 가는데,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해서 GM으로 가는 것도 있고 포드로 가는 것도 있고 폭스바겐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로 가는 게 30% 가는 거 관련해서 중국 상해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로 가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는 게 비중이 훨씬 높아요. LNF 같은 경우는. 근데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가 68%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49%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진짜 답답한 게 지금 벌써 4년 된 차를 계속 울겨먹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가격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신차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나와야 되고 픽업 트럭 나와야 되고 뭐 모델 Y나 모델 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지 좀 그런 건데 테슬라 관련돼서도 생각보다는 테슬라 절대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결국은 판매량인데 판매량이 아직 줄고 있지 않다.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뭐 7위권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유럽에서 지금 60% 정도 지금 그 판매 성장 예상,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데이터 보면 60% 정도고 미국은 한 49에서 55%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포지션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50%대 유지하냐, 그 50% 유지가 꺾이지만 않으면 LNF는 좋을 것 같고요. LNF도 당연히 SK온에서 비중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투벤더로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삼성 SDI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포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LNF 삼성 SDI 못 들어가더라도 SK온 20% 물량이 못해도 32에서 40%까지는 충분히 확대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 양극재 4대 천왕은 무조건 보유하시고 가격적으로 지금 제일 매력 있는 건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부랑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제일 싸고요. 그럼 여기 장비 같은 건 안 사세요? 네. 장비주, PNT 네. 이런 거 1등 장비주. 네. 근데 장비주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그 서재영 대표님이라고 10조 펀드 운영하셨던 그분이 장비주를 사는 거는 금덩어리 산 거를 팔고 돌로 바꾸는 거라고 할 정도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그 소재 업체보다 낮게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은 이거 보세요. 장비주도 연평균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네, 밸류에이션도 싸요 지금. 네, 밸류에이션도 싼데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매력도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우선순위에 있어요. 네,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 제가 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좀 어때요?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좀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건 아니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되는데 비중 자체를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싣기에는 주가가 무거운데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이거는 많이 빠지면은 당연히 충분히 양극재만큼의 비중을 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안 빠졌어요. 2차전지는 다물 주식들이 많네요. 네. 뭘 사도 돼요.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만큼 산업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탑급이에요. 기술력으로 탑급이에요. 지금. S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어떻게 독점이잖아요. 70% 점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국뽕이 아니라 엄청난 거죠.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2차전지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 네. 그리고 LG 엔솔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다. 가능하다 보는 이유가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330조 정도 시장인데 지금 2차전지 지금 전기차 완전 풀캐파로 다 돌아가가지고 시중에 전기차 쫙 깔리면 메모리 시장 훨씬 넘죠. 500조 이상 시장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작년에 2022년 3사 배터리 3사 700조 수주 받았고요. 올해 2023년 수주 1000조 예상하고 있어요. 1000조 수주만. 그러면 그 밑단의 장비, 소재, 밸류체인 다 합치면은 그쵸.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소재 시장만 해도 500조 될 것 같은데요. 소재 시장만. 장비 포함하면 더 어마어마하죠. 그럼 LG 엔솔이 1등이 되는 1등이 될 수밖에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돈 안 되고 물량으로 막 갖다 해가지고 수주 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차입금도 거의 없어요. 지금 순연금 갖고 있는데 지금 GM이랑 또 그것도 GM하고 수주 취소되고 그 여러 가지 공장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런 거 얘기 나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계산기 때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좀 선별적으로 받겠다. 그런 거군요. 그런 거죠. 그 틈새를 삼성 SDI가 들어가면 삼성 SDI는 또 엄청나게 캐파가 늘어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삼성 SDI 180대 LG 에너지 솔루션 580건 지금 너무 삼성 SDI가 지금 수주를 못 받고 있는 건데 삼성 SDI도 지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 SDI가 원통용 지금 잘하잖아요. 원통용. 네. 제일 먼저 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용 했는데 지금 삼성 SDI 원통용 지금 BMW뿐만이 아니고 테슬라 지금 원통용으로 가겠다는 데가 많아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원통용도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통용 같은 경우는 그 4680으로 가면서 많이 그 쪼개가지고 더 많이 그 밀집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그 파우치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싸다는 그 LFP 각형보다 이제 원통용 4680으로 가면 가격 경쟁력도 싸다고 얘기하는 LFP가 싼 것도 아니에요. 하이니켈 비중을 니켈 비중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저희 8 시리즈, 9 시리즈 9, 7까지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LFP보다 하이 니켈을 많이 쓰는 니켈 함량이 높은 게 더 싸요. 같은 에너지 밀도당 같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보면은 LFP가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LFP도 화재 엄청나는데 감추기 바쁜 거고 그래서 배터리 수율을 잡는데 12년 걸렸대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관련돼서 하이니켈 양극재의 경쟁력을 갖고 그거를 뒷배경에 얻은 셀업체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골라서 받을 거예요. 아마 수주를. 그렇군요. 네.